우리는 당연히 무슨 큰일이 나기 전에는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이야기는 내일 날이 밝을 때 나는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목숨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어쩌면 21세기에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본인이 어떻게 방어할 도리가 없는,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져서 그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기술 발전이 꼭 이롭지만은 않듯이 그런 시대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바람 앞의 등불,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세워놓은 등불 같은 처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명이란 어느 한순간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한순간 그냥 훅 꺼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한번 꺼지면 영원히 그것이 우주가 됐든 지구가 됐든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이 타오르면서 같이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것이죠. 인생이 일회적이다. 당신이 이 자리에 없으면 세계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 문명이 발달했고 또 풍요롭다고 하는 이 시대에 생명은 어찌된 일인지 두 번째로 중요한 이런 것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생명은 그 무엇과도 그 위치를 바꿔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에 손대지 않는다 하는 것은 21세기, 22세기 이렇게 가더라도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개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내 생명을 던져버리겠다. 꿈에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렇게 생명을 지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식은 참으로 슬픈 존재다. 사람은 불사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임종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에서 그래 자식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부모가 오래 사는 겁니다. 흔히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골골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차라리 일찍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 하는 이런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고는 있지만 그렇게 차라리 목숨을 끊을 수 있다면 끊는 게 좋겠다는 통증을 느끼더라도 그래도 부모가 살아서 하루라도 더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 자식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더라도 또는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이 지고한 것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모가 중병에 걸려서 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걸 치료하는데 야금야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한 푼도 없어진다. 어쩌면 또 능력이 있으면 빚을 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이미 늙고 희망이 없고 세상에서는 생산인구도 아닌 이런 부모가 그 치료하는데 다 써버린다면 아깝지 않느냐. 그것을 그렇게 두고 보는 것이 어떻게 현명한 거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부모가 부모의 재산을 자기 병 치료하는데 다 써버리든 아니면 돈을 쓰는 재미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든 그것은 그 부모가 선택할 일입니다. 자식이 거기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식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되지 않는 그것은 날강도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식이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죠. 부모가 번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벌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식이 쓸 돈이 아닙니다. 자식이 그걸 쓰겠다고 하는 것은 옆집이 잘 사니까 그 집에 있는 걸 내가 좀 갖겠다고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그런 거 하자고 자식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 민법상 상속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자식이 은근히 자기 지분을 미리 기대를 하고 저거는 내 건데 살아서 사망하기 전에 저걸 나에게 좀 주면 안 될까? 그런 이야기도 정말 나오곤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상속제도라는 것을 없애는 것이 사실은 옳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요즘에 누군가가 뭐 변명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말이 많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상속세를 없애자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속세야, 상속제도가 없어지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지금 이야기는 상속세를 없애고 마음껏 상속하게 하자, 편법 상속하는 부모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상속제도가 있으면 상속세는 없앨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상속제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리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속제도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어느 재산이 많은 부모의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상속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자신의 지분을 넘보면서 저게 있었으면 하고 속을 끓일 이유도,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어질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 성년이 된다면 스스로 자립하는, 즉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재산이 많은 집안의 자녀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 인생이 더 충실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누구나 성년이 될 때쯤 되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내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을 결정하고 정말 더 진지하게 인생에 뛰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때문에 이런 부모와 자식 관계가 나빠지는 이런 것도 없어지겠죠. 어차피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죠. 그 자녀가 만일 반포 보은처럼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이런 게 없어질 수는 없을 텐데, 만일 부양해야 한다고 하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세상에 태어나서 성년이 되도록 양육하고 교육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양 의무가 도출이 됩니다. 아주 계산적으로 따지더라도 이제 그것은 그렇고, 이 상속제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넓게 보면 그 사람들의 도덕감이 낮아지는, 도덕이 무너지는 데도 이게 연루되어 있고, 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인성이 나빠지는, 인성을 그르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속제도를 없애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칙은 돈 번 사람, 돈 주인이 이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살아생전에 다 그것을 쓰는 것, 그게 원칙이죠. 마음껏 어디에 눈치 보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돈이 많은 부모가 상속을 안 해주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것을 유익하게, 유용하게 쓰고, 이 부모가 사망하는 순간에 그 부모 소유의 재산은 공중에 떠버린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대물림이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꿈에, 또 하나의 이상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출발의 평등, 거기에 조금 다가설 수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평등에 있어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다, 피해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구조적 문제다,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출발의 평등이라는 것이 아이가 태어나면 돈을 얼마를 주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 얼마를 주고 사회에서 얼만큼 나눠서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상속의 문제로 일단 굵직하게 출발의 평등을 한번 우리가 첫 걸음을 떼어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해둡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